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본격적인 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80선을 일단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재차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코스피는 현재 2077포인트 정도로 0.4%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컴백은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동안 구원투수로 활약을 해왔었던 개인의 매도도 오늘 외국인과 동반해서 나오는 중입니다. 오늘 2080 가까이를 누가 끌어올리고 있느냐고요. 바로 기관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군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반등하고 있지만 2080선 정도는 돼야 21선이 회복되는 셈인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은 다가오고 투자 전략도 고민이 되실 건데요.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2시 반부터 시작되는 코너에서 전문가를 통해 궁금증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오픈한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센플러스라는 곳인데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1대1로 보다 확실하게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쪽 창구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이제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갈게요.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뭐 2080 근처까지 올라오곤 있는데 시원한 반등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주까지 8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던 종합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오늘의 좀 반등폭에 대해서는 어떤 체감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 보여집니다. 역시 이런 배경은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현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상반된 포지션이 다소 좀 소극적인 반응으로 판단되어지면서 어떤 추세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좀 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은 주간 기준으로 각각 약 5천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 등을 현재 시장에서는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되지만 당장 실질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이번 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선 어떤 오늘의 어떤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는 다소 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수급도 그렇고 설 앞두고 타이밍도 조금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조금 미미한 반등이다 하셨는데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보면은 한때 실적 부진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IT 일부 종목들,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등이 그러한데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종목이 오늘따라 눈에 띄는 걸까요? 네. 우선 최근까지는 우선 이익의 궤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한때 유행을 해왔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조금 더 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이런 경우에 우선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경우 저가 인식이 강하고 또 이익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남아있다는 점의 메리트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 중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IT 종목 내에서도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는 4분기를 포함해서 1분기까지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등이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항공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 업황이 좋은 종목들의 경우는 최근 이미 향상될 이익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그 선입견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경우는 당장 올해의 이익의 정상화에 이어서 2012년까지도 어느 정도의 이익 스토리를 가질 수가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코너는 당분간 시장에서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다소 좀 실적이 부진했었던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조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앞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중국에서도 지금 긴축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 앞두고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감 전략과 더불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실질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간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반등폭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중국 긴축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시장이 전부 느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이런 변동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 압축 전략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중국 긴축의 정도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분간 어떤 시장의 관심은 중국 쪽에 향해질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최대한 관심 종목을 압축하고 다소 좀 주가의 낙폭이 쉽게 확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는 대신 최근에 발생된 어떤 변동 위험에 대해서 견고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까지 간단하게 세워봤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김형렬 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뭐가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슈 얘기보다 깊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오늘 반등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21선까지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조금 미미하게 큰 폭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예, 일단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큰 폭을 한 번에 바라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미국하고 이머징 국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지속되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점을 기록했죠. 우리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이고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틀린 모습인데요. 또 종목별로 봐도 GE 같은 경우가 금융 위기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긴축의 부담을 가장 강하게 벗어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의 부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틀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머징 국가가 보통 출구 전략을 한 두세 번 정도 실시를 했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제로금리 상태에서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했었던 그런 모습이 최근까지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나 긴축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산 인플레 현상이 이머징 마켓하고 미국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봐야 될 테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회복 모멘텀까지 가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 시장과 또 여타 이머징 마켓하고는 약간 좀 틀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미국이 좋은 모습이 그대로 또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대로 또 전이될 것이다. 예전 같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도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사는 모습이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강한 우리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려면 외국인 수급 자체가 좀 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선물 시장 쪽에서 오늘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누적 계약이 지난 주말에 한 2만 5천 계약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런 한 2만에서 2만 5천 계약 수준까지 들어오면은 선물이 거의 매도 누적 계약수로 한계치를 나타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매수세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또 기존의 매도를 다 청산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겠죠. 이런 베이시스 호전이 또 외국인 매수세와 같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또 들어오면서 또 수급을 또 완화시킨다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장중 차익 거래가 유출입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를 그다지 그렇게 좋게만 표현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긍정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우리 주변 여건들, 불안 요인들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좀 환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사주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기관의 수급은 조금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요. 수급 오늘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약화됐었던 연기금이 오늘 또 간만에 사고 있습니다. 한 1,000억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정확히 보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가 지자체가 그동안에 연초에서 많이 매도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항상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국가 지자체 매수가 들어왔었던 그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저점 형성의 기대를 만드는 그런 수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차 지지선 2060포인트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저점 형성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저점 형성보다는 위로 빨리 좀 긍정적인 회복이 나타나야 되려면 21선이 1차적으로 좀 회복이 돼야 될 테고요. 그 이외에서는 또 2100포인트 회복이 나타나는가가 이게 관건일 텐데요. 주변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하락에서 멈춘 이후에 좀 기간 조정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60포인트대 지지력을 일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시장에서도 이 물가 수준이 주식시장에 항상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어디였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 단순히 좀 긴축에 대한 부담, 이거보다도 물가 수준하고 주식시장하고의 이 상관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예전같이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악재성 재료의 부담 요인을 해소시켜 왔었던 것이 수급성 재료였죠. 외국인 매수세가 그러한 악재들을 덮어버리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12월 이후처럼 탄력을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12월 이후에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도 이런 순간적인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좀 거쳐 왔었다는 그 점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2060포인트에서 지지력을 확인을 한다면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요, 이 같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이번 금주 특히나 후반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28일 날 이제 가이던스가 아니라 본격적인 4분기 실적을 공개한다고 하고 현대차, LG화학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아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던데요. 예, 미국 중심의 지표하고 기업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또 이번 시장에서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번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 중심의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26일에 발표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중국 경기선행지수 반전이 큰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죠. 긴축에 의해서 또 향후 경기 확장 강도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날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지나서 25일부터 좀 경제지표하고 기업 실적 발표가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25일 보면은 주택가격이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제지표가 있고요. 또 그날은 오바마 대통령 국정 운영 관련해서 또 연두교서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 관련한 코멘트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관심이 가고요. 26일 같은 경우 또 FOMC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죠. 또 27일에 보면 우리가 항상 관심 있어 하는 그 내구재 주문이 나오고요. 28일에도 또 소비 심리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늘 지나면서 계속 내내 좀 지표가 발표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가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인 정도의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새로운 호재를 찾기보다는 경제지표 후전에 따라서 예전에 국채 매입 계획 축소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었는데 이머징 마켓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 쪽은 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4일 오늘부터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멕스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25일에 듀퐁 또 수요일에는 캐터필러가 또 기대가 되고요. 27일 이후에는 주로 통신 관련주들 또 가전제품 이런 회사들이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주는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간접적이나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가 거의 실적 발표의 정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6일에 LG전자가 나오고요. 27일에 그동안의 상승세 지속해왔던 그 조선주들 실적이 또 밀집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8일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계획 같은 세부 계획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한국 기업 실적 시즌이 이번에 큰 호재가 못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인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큰 호재가 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악재를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간접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좀 바라겠고요. 주 후반 들어서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정 연휴를 바로 앞두게 되죠. 구정 연휴를 앞둬서 정리 매물이 나오려면은 이번 주 후반에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으로 갈 때도 계속적으로 반등이 가능할지 이것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한 다음에 지지선이 나타난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한 요전에 매도 포인트를 잡았었던 2090포인트를 또 근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소량이라도 좀 현금화의 기회를 살펴보는 한 주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 후반 미국 쪽의 실적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그래요. 구정 맞기 전에 한번 현금화하는 것들 타이밍 방법 잘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시점 등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약 한 10여 분 뒤부터 시작하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서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그 궁금증 시원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해서 꼬여있는 수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갈까요? 최일중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사주리라 기대는 뭐 거의 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선물을 왜 이렇게 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선물 쪽에 그 외국인들 7,3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쪽에서의 만계약 이상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7,300계약의 순매수 흐름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다분히 투기적인 요인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혼조세 양상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수급적으로 바통 터치가 조금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 1,800억 가량의 현물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1,60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신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기관 주체들보다는 기금공제 쪽에서 1,5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수를 내려 누르면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별로 이제 가격 자체를 다운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이제 높이 고점 매도의 개념, 이실현 개념의 매도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금공제 쪽에서 순매수가 강화되면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포지션 증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흐름,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이 점수를 줘야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종목들의 좀 이제 향후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들의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섹터들, 그러니까 이제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운수 장비 그리고 금융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 매도, 이런 분위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제 이 떠난다라는 바이코리아 쪽의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업종별로 순매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운수 창고 쪽에서만 조금 눈에 띄게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서도 13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업종 내에서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NHN 쪽을 좀 순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고, 운수 창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항공주들,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7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핵심 업종이죠. 화학업종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과 서비스 업종으로 이제 줄곧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지금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이제 한 900억 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기관 매수의 핵심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운수창고 쪽으로도 450억 가량의 순매수 분위기 보여주면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기관 쪽의 매수 종목들이 잘 간다, 뭐 상승률이 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종목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NHN이라든가 하이닉스, 대한항공과 S-오일, LG이노텍, STX, 조선해양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요, 지수 대비로 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대에서 3%대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강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오늘 뭐 핵심 종목이죠. 대한항공과 LG전자 뭐 이런 쪽을 집중 순매수하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증권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순매수 집중 종목에 대한 상승률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여전히 현물을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오늘 또 공이 사는 항공주 같은 것도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건 좀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 다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좀 사야 되는 건지 오늘 특별히 외국인들 금융주들을 많이 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매도하는 이 종목들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1순위가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기아차, 신한지주,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금융주가 그 핵심적으로 매도의 핵심 한 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봤던 100만 원 선 이런 부분에 의한 하나의 그 모멘텀 약화 이런 부분 때문에 포지션을 갖다 조금 줄이는 그러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초에 있었던 이제 이 저축은행 관련해서의 리스크 이러한 부분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중심으로 이제 이 순매도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제 핵심적으로 지수 관련해서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은 금융주가 이제 핵심이 될 것이고요. 다른 이제 화학업종이라든가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운수장비 쪽에서의 중공업 조선주 쪽 그리고 철강주 쪽 이러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수하고 크게 연관은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는 그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러면은 금융주 중심의 업종에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 쪽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뿐이지 다른 쪽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이제 뭐 이걸 갖다가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점 매수는 전기전자 뭐 철강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운수장비도 포함해서요. 금융주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래요. 자, 금융주 조심하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손실폭이 훨씬 크고 계속해서 깊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철강금속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오후장 들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도 함께 좀 분석해 주십시오. 마감 전략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일단은 2060에서 2070포인트대에서의 그 지지 뭐 이러한 부분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수 관련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핵심 주도 업종에 대해서 매도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수의 상승 견인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그 횡보 장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흐름 뭐 이렇게 뭐 지금 철강주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해야 된다. 이것도 참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좀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이제 물량 축소 이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확산 그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이 후순위 개념에서의 상승폭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그 지지대 라인
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 매수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매도를 좀 자제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리바운드가 이제 거치는 리바운드가 나오는 시점에서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향후 이제 이러한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주체가 이제 일단은 뭐 외국인에서 이제 그 기관 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들의 매수하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 바이를 좀 해야 되는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쪽 화학업종이라든가 운수장비 그리고 이제 그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소폭 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탄력도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이 기관들의 순매수가 잡혀 있는 쪽은 종목별로 상당히 좀 탄력이 크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고 접근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저점 매수해볼 만한 좀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 쪽이 오늘 뭐 3,500원의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5일 연속 순매도가 이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오늘은 장중에 16,000주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전망 자체가 좀 뭐 불투명한 것보다는 이제 전망이 발달하는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 과매도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운수장비 쪽에서는 이제 그 현대모비스 쪽 뭐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움직임이 조금 뭐 그리고 최근에 좀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NHN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좀 깊었다란 말이죠. 일단은 뭐 1월 7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1월 19일까지 줄창 매도의 입장이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지금 3일 연속 지금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역시도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낙폭 과대 부분에 대해서 좀 리바운드 성격으로 해소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이 전 고점 부위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NHN 같은 경우도 좀 저점 매수를 해봄직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타이어가 지금 뭐 50원 마이너스에 29,150원 형성이 돼 있는데 1월 6일 이후로 해서 오늘까지 줄창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띄엄띄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금요일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이제 순매도에 잡혀 있거든요.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NHN 지금 저점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로 언급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최일종 팀장님의 수익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면서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SOLGS는 그대로 들고 있자 하셨고 삼성엔지니어링과 LG전자, SKC는 더 사자고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특히 이제 SOL이라든가 이제 GS 같은 경우는 이제 꺼질 듯 하면서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업사이트 하우스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는 일단 보유한 그 이 비중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조금 이제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언제 꺾이는지 그 꺾이는 이제 변곡점을 좀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SKC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000원 마이너스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350원 마이너스까지 지금 회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20선 부분까지의 어느 정도의 이 눌림목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지금 흐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기대 심리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000원 플러스에 123,500원, 뭐 1,500원 플러스인데요. 상당히 좀 뭐 5일선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 추가 매수 지속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LG전자 저희가 AS를 들어봤는데 최종 팀장님의 오늘 관심주도 역시 IT주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이 금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관화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5일 연속 순매수하는 거에 조금 높은 점수를 좀 줘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그동안 못 올랐다라는 부분이겠거든요. 작년 이제 7월달,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이후로 해서 4분기 내내 이제 박스권에 이제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황 부진이 이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 부진까지 이제 겹치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면을 갖다 좀 봤었는데, LG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그 밑에 하위 후방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쪽이 재차 이제 상승 탄력을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손실 가능성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친다 이러면은 향후 1분기와 2분기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LG전자가 올라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방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관계사들,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이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13만 원 후반대와 14만 원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3만 원에서 지금 13만 5,500원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의 매수 접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14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단기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선의 위치에 있는 저항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만 5천 원 짧게 이렇게 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6천 원 정도 부위가 이제 하회하게 되면은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LG 이노텍 단기적으로 14만 5천 원까지 노리는 전략 오늘 펴주셨습니다. 최종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시점 등등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제 양옆에 앉아있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시원하게 그 답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에서 강보경 대리 나오셨고요. HNBS에서 김동훈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 시각 2시 32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080을 재차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좀 사주니까 외국인 파는 것도 좀 커버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지수가 좀 긴 음봉을 내면서 좀 조정권에 들어왔다라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선물을 만 계약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조금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수는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일단 어제 금요일 날 매도했던 외국인이 이제 환매수 들어오는 시점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이제 중장기는 우상향 트렌드 계속 유지하지만 지난주에 단기 대음봉과 수급 악화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적절한 숨고르기가 필요한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저가 매수 포인트는 이번 주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매수 시기를 조금 늦춰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상승하기 시작했던, 횡보 후에 상승하기 시작했던 2050포인트 1차 지지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주봉상으로 10주선인 2029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변화 확인 후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워낙 강세 수혜주에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쪽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흐름이 좋은 IT 업종, 재고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IT 관련주로 압축해서 포인트를 두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 나오고 있지만 2050 정도 다시 재차 두드릴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에 또 사줄 게 줄 것이다 하셨고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되는지까지 들어봤는데 김동 팀장님은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출회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지금 아주 확대되어 있다는 측면이었겠죠. 그 측면을 가지고 파생 쪽 시장 부분에서의 금요일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정도 규모의 매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1조 원 규모의 순매수 기조로 또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미결제 부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이것만 살펴본다라도 2일 거래일 동안을 살펴봤을 때도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눌려있을 경우에도 손실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짓지 말고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사례되어지고요.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앞에서 강보경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그런 측면도 좋은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 적절하게 눌려있는 측면, 그리고 최일준 팀장께서 말씀하신 NHN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 부각이 되는 측면이죠. 저가 메리트 부각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붙어있던 것이 바로 KT와 NHN이었습니다. 그 반발 매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편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IT 부품주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1차 밴더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눌림목 구간에 적절하게 눌렸던 것이 오늘 재차 다시 시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강한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눌려가는 총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짧게는? 결론을 짧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지수 대비해서 걱정은 하지 마시는데요. 네. 일단 하락 부분을 염두를 조금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락이 올 경우에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심리를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손절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더 쥐고 있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0045님의 종목이 삼성 SDI네요. 삼성 SDI를 16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 지금 들고 계신 모양인데요. 지금 이 시각 삼성 SDI 주가가 15만 9,500원입니다.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장기로 본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추가로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네요. 네, 삼성 SDI 오늘도 강한 반등을 주지 못하고 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모습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노트북이나 배터리 부분 그리고 PDP 수요가 둔화되면서 증권사별로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지분 희석 우려 그 부분도 가세가 되면서 이제 추세를 중장기 추세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16만 8천 원에 10%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단기 과매도권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손실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41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불안하실 텐데 단기적으로 그 주봉상으로 60주선 정도인 한 15만 7천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짧게 보시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라인을 형성했던 18만 원까지는 열어두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0045님께서 궁금하신 점은요. 전망도 전망이지만 언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 시점은 일단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기관에서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예, 그럼 지금 수급으로는 현재 이번 주 초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예. 수급이 따라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좋고 지금 이번 주 수급 보면서 추가 매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수급이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애매할 때는 문자 다시 한번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7112의
STX 페노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1,950원에 사셨는데 현재 가격이 11,300원 정도입니다. 거래도 거의 없고 2달 동안 계속 쉬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꾸 떨어지는데 매도 그냥 할까요? BDI 지수도 급락한다. 해운주에 대한 좋은 뉴스가 별로 안 들려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사의 특징 적에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좀 가려가 됐었던 측면이었는데요. STX 페노션 한번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BDI 지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우려 업황 침체 부분이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벌크선사 측면이었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과 석탄 그리고 곡물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수출입 물동량에 대해서 증가됐을 경우에는 그 매출을 70%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황 부분에서 완전히 벌크선사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들은 발생되고 있지만 실제로 긴축 정책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자기네들에 대해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측면을 보이지 무역 부분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은 아직 발생되지 있고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X 그룹주 중에서 제일 안 간다라고 지금 현재 미운오리가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가장 건실한 녀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던 수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루한 박스권에 대해서 선도주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걱정하셨던 우려 부분을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연일 떨어지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박스권이 형성되는 과정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위에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게 12,000원대 부분인데요. 매수하셨던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일단은 11,000원의 이탈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재차 한번 손절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봉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좀 우리가 길게 본다면 아주 지루하게 현재 응집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더 깊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더 기다리시면서 1,500원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실려서 수급이 살아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측면으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면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다시 재차 돌아왔을 때는 12,900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소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페노션 이제 그래도 더 떨어질 자리는 안 보인다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도 기억을 하십시오. 좀 일단은 조금만 더 견뎌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자, 다음은 2677님의 종목 볼까요? 주성엔지니어링 문의를 하셨는데요. 23,300원 정도 사신 것 같고 20% 정도 들고 계신 모양인데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딱 이분의 매수가인 23,300원인데요. 진단 부탁한다고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은 21,000원을 쉽게 못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셀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LCD, 반도체, OLED 이런 쪽에 다 해당이 되는 업체인데 거기다가 올해는 수주 모멘텀이 이제 전방 산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2011년부터는 급격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먼저 21,000원을 좀 돌파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좀 길게 보신다면은 21,000원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22,000원 부근에 오면은 계속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기관 쪽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강도가 세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23,000원 라인이 이제 그 이전에 강하게 좀 이제 저항선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단기 23,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가에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 2만 원 선 손절가 짧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손절가까지 오더라도 수급이 괜찮다면
마찬가지로 그냥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2만 원 손절날 하지만 수급 좋으면 2만 원이 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홀딩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0866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네요. 15,900원에 3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 하락하는데 역시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아주 최근에 증권주에 대한 기대를 거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한 16,000원대 갔다가 지금 15,000원이 안 됩니다. 증권주들 조금 연초에 힘이 있다가 연말하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조용한데 역시 지수하고 같이 연동된 게 이유입니까? 네, 일단 지수하고 연동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사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인수의향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슈 부각이 좀 됐던 측면이었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타 증권사 대비해서 채권 쪽의 역량 강화라든가 그리고 수수료 리테일 사업 부분에서 강화되는 강점이 조금 아직은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 부분에서 단기 급등 그리고 증권주 섹터 자체가 업황 호조로 부분에서 같이 동반 상승했다가 다시 재차 눌리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고하게 단기적으로 수급 적이 들어왔었던 기관계의 수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적인 시점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지수가 조금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 하락 부분에서 단기적인 급락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증권주가 1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측면만 조금 우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저점 이후에 오늘 부분에서 조금 단기 오늘 고점이었던 15,050원 부분이라는 게 바로 21선에 대한 심리선에 대해서 저항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이었죠. 단기 하락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재차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유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할 때 일단은 14,000원까지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락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주봉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이제 오늘을 시작하는 기점에 지난주에도 일단은 20주선에 대해서 지지하려는 힘이 좀 강했었다는 측면으로 아직까지 증권주의 매기 그리고 현대건설 동사의 매기 역시도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급 부분이 이탈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 그리고 피로감 누적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시장 대비해서 빠져나가는 흔적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16,000원에 대한 매물대가 1차 매물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기관이 매도하고 나가지 않는 측면이었을 때는 16,000원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6,000원 현대증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일단 14,000원에서 무너지면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다는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패널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수급도 잘 봐야 된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요. 자, 계속해서 3004번님의 우리금융도 좀 볼까요? 이 시간에 특별히 유독 금융주에 대한 문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더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14,400원의 매수가 보내주셨고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수익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마음상으로는 제가 괜찮은데 예.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이 이렇게 이제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주가 못 가는 이유는 또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금융지주회사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금융이 지금 16,000원 선에서 오면은 계속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금융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다가 순이자 마진 상승 그리고 청산가치 수준으로도 0.8배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싼 상황이지만 이제 주가가 못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16,000원이 오면은 그동안 하락했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0원 선에서 가격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 그쯤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금융 일단 16,000원 정도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자는 얘기 나왔네요. 자, 이상으로 3004번님의 문자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문자 상담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고 두 분 전문가 오늘의 관심주 또 이런 것들 잘 챙겨놓으면 나중에 또 괜찮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보경 대리님의 오늘 관심주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종합 상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상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물동량이 증가되고 따라서 종합상사의 영업 실적이 3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단순한 계열사들의 유통망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이런 쪽까지 더 에너지 부분에 더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중고차 사업이나 호텔 사업까지 확장하는 그런 국면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자산 가치까지 좀 매력도가 있는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빠진다면은 이제 심리가 20으로 열흘 중에 이틀 정도 오르는 부분인데 오늘 다행히 좀 올라주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전고점 부분이 14,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예.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000원을 만약 깨게 되면은 일단 한번 정리하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2,500원 선, 현재 가격선에서는 매수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매도 됐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갈 것이다.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 김대웅 팀장님은 오늘 아주 특별한 거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뭡니까?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기존의 포트에 대해서 손절하지 말고 조금 시장에 대해서 눌려있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포트는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락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손발을 놓고 손을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 측면을 갔을 때 제가 ETF 종목에 대해서 코덱스 인버스 종목을 한번 말씀 좀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다는 측면일 것 같은데요. 지수 하락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발생되게 하는 ETF,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 자산 가치의 기준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에 대해서 할당이 되어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수익 구조는 지수 코스피 200이 1% 하락할 경우에 1배수로서 즉 똑같이 동일하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동이 되면서 수익 구조가 발생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위험 회피 쪽, 즉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을 때 지수 단기적인 급락 부분에 대해서 재차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수 진입 후에 추가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측면을 보면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일봉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지수가 연일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인버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수 대비해서 하락했던 측면이 똑같이 연출이 됐었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 우리가 확장을 돼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현재 4거래일 그리고 5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건 매수 진입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수가 내일 부분이나 단기적인 부분에서 단기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매수가를 7,540원 즉 7,400원은 7,500원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짧게 잡기 위해서 만약에 지수가 재차 눌린다고 했을 때 7,8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 했을 때 7,400원을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시장 대비했을 때 수급에서에서 강하게 밀려있을 경우는 인버스로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버스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성으로 해서 위험 회피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주식하고 똑같이 저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식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수 진입에 대해서는 권유대행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매매 수수료도 ELW 동호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증권 수수료만 제출하시면 되고 그 특징에서는 아직까지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파생에 비롯해서 현물만 매수하는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하락 쪽에서는 넉넉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인 성향으로 빨리 가져가시면 될 것 같기 예.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 예, 지금 보니까요, 번호가 114800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를 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2080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될 분위기네요. 동시호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기관 때문에 2080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가 뜨는군요.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